대표님 다음 네. 소개해 주실 떡은 뭔가요? 아, 이번에 소개해 드릴 떡은 네. 제가 만개떡만큼 많이 파는 떡인데 네. 만드는 공정도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만개떡은 이게 분리를 할 때 개수로 하면 네. 한 50등분을 했다면 네. 얘는 등분하지 않은 나달 그 자체로 떡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 자체로 만든 예. 떡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떡은 떡인데 밥처럼 너무 힘이 없으면 또 안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밥알하고 밥알 사이를 좀 연결을 해주면서 식감도 쫀득해야 되고 또 그런데 밥은 아니어야 되고 근데 밥알이 보여야 되니까 참 예민하더라고 그게 만들기가.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연구 끝에 이제 밥알이 온전히 보이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고들밥 해서 떡 맺힌 그것까지 해서 만든 떡인데 네. 쑥까지 이제 쑥 고운 잎만 넣어서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드시면 밥알은 살아 있고 또 식감은 식감대로 쫀득하고 밥알은 살아있고 떡의 식감도 같이 네. 가져가는. 이게 만개떡에서 쑥 향도 갖고 있고 네. 밥알도 살아 있고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만개떡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네. 떡이라고 보면 공정도 되겠네요. 좀 더 복잡하고 그럼 이거 떡 이름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밥알이 있다 해서 밥알 찹쌀떡이라 해요. 아, 밥알이 있다고 해서 밥알 예. 찹쌀떡. 예. 네. 그럼 이게 보이는 게 지금 밥인가요? 이게 쌀알인가요? 찹쌀을 꼬들밥을 쪄서 네. 쑥하고 네. 쑥도 이제 그 새쑥만 잎을 뜯어가지고 네. 쑥대가 들어가면 좀 질기고 쑥향이 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드라운 어린 쑥잎만 골라놨다가 네. 데쳐서 이제 냉동 보관하고 있으면 네. 그때 이제 떡 찔 때마다 이제 꼬들밥집 찹쌀하고 같이 그 옛날 전통 방식이라도 시루에다가 앉혀서 네. 고열에서 한 1시간 정도 쪄요. 이것도 되게 네.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문제는 이제 찹쌀을 10kg씩 5kg씩 이렇게 떡을 찔 때 시루가 무겁잖아요. 이게 수증기를 안 안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만드는 분들이 좀 힘들죠, 그게. 저야 뭐 연구할 때는 네. 몇 킬로를 어떻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하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중노동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떡이란 자체가. 네, 그 많은 시간이랑 노력을 들여서 이 떡이 지금 보이는 떡이 이렇게 네. 완성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럼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 장갑을 먼저 네. 껴볼게요. 이렇게 보이소.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예, 여기다가 네. 팥당근을 이렇게 벗어 넣으면 돼. 이게 밥알 찹쌀떡이라고 해서 네. 혹시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가요? 이제 식사 대용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떡이죠, 이게. 근데 아침에 네. 되게 바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만든 떡 먹으면 소화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이 쌀이라는 거가 밥할 때 네. 들어가는 수분량이 그대로 떡에 들어가야지 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양을 이쁘게 하자고 물을 작게 넣게 되면 네. 속에서 이제 생트림 난다, 뭐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떡을 많이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만들어 보니까 밥 양만큼 물이 들어가야지 떡이 밥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소화가 잘 되려면 밥 양처럼 물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네. 수분을 많이 안고 있는 떡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손가락으로 뭐 찔러서 물렁물렁하다고 수분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네. 물처럼 생긴 물엿도 있고 네. 물엿도 수포에 가보면 농도가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차이인데 물도 설탕을 넣어서 끓이면 우리 그 커피숍 가면은 커피 속에다가 이렇게 짜서 넣잖아요, 우리. 네, 시럽 같은 거. 그쵸. 네. 그것도 물하고 설탕이 섞인 거거든요. 네. 근데 물엿하고 물은 틀린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차라리 시럽을 가지고 쌀 아래 밥을 물 대신 준다면 그래도 좀 몸에 좀 덜 부대끼겠죠, 그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당분이 없는 상태에 네. 수분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쑥이 가지고 있는 수분하고 네. 제가 밥을 지을 때 넣는 물하고 네.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먹어도 많이 안 부대껴요. 이게 그럼 아침에 먹어도 따로 부대끼거나 이런 게 없고 예, 간편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속도 편하게 먹을 수 예. 있는 거네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네. 한번 드시고 나서 자꾸 찾는 이유가 네. 그렇게 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떡을 만들어 팔면 네. 이게 좀 인기가 있어질까 이걸 떠나서 네. 소화가 잘 되게끔 해서 수분이 공급이 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나면 네. 소비자들이 그거 알고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듣기로는 홈쇼핑에서 이게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 때마다 별로 홍보는 안 돼 있는 저 이름인데 나갈 때마다 완판을 하니까 참 감사하죠 저는. 네, 그만큼 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네. 있고 또 속도 편하고 또 아침에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걸 손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네, 같네요. 예.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우리 찰밥 먹는 느낌이죠, 찰밥. 이게 다른 떡은 그냥 떡만 있는데 이거는 찹쌀떡 밥알이 있어가지고 되게 네. 아침 대용으로 먹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팥도 들어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맛있네요. 우리 이제 네. 주먹밥을 해 먹으면 엄마가 잘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네. 찰밥 해가지고 왜 그 좋아하는 견과 넣고 버섯 같은 거 넣고 볶아주고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그냥 설탕 안 넣은 쑥만 네. 넣고 좀 당도는 팥 앙금에 줘서 먹는 거니까 주먹밥 먹는다 생각하면 주먹밥처럼 여기 이게 밥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네. 팥이 들어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럼 혹시 이거랑 어울리는 차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쑥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쑥향하고 생강하고 잘 맞을 거예요 아마. 쑥이랑 생강 네. 이렇게 차 맞으면 이렇게 짝꿍인가요? 저희가 생강청도 네. 저온에서 숙성을 하고 있어서 희석해서 드시면 좋아요. 생강차도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매장에서 생강청하고 따로 구입을 해서 뜨거운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생강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생강차랑 네. 이거 같이 드실 수 있게 네네. 될 예정인가요? 예. 네. 근데 커피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먹어봐서 그런데 네, 생강. 누군가가 시도해보면 네. 떡하고 커피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커피랑. 우리 그 카페에 가보면은 네. 커피 시키는 분들이 네. 떡을 전부 하나씩 들고 앉으세요. 벌써 커피랑 떡이랑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아시는 그래서 분이시네요. 제가 네. 제 나름은 그 우리 전통 떡 카페를 네. 이제 오픈도 했는데 네. 커피하고 의외로 떡을 커피만 가져가시는 분은 극히 없어요. 떡이랑 또 같이 예.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다는 그렇죠. 걸 아시나 보네요. 근데 이제 네. 그 떡이 너무 당도를 안고 있으면 안 드시는 것 같고 네. 저희 떡이 거의 저당이다 보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셔서 사시는데 일부 손님들은 옆에 테이블 보고도 네. 떡이 이렇게 쳐다보면 당도가 없는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도. 네, 네. 이제 모양이 좀 투박하잖아요, 돌처럼. 그래서 잘 드시더라고요.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이게 생강차랑 이거 떡 다시 예.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떡을 먹었으니까 이 생강차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떡을 먹었잖아요. 네. 이 떡을 먹고 이걸 먹어서 그런지 먹었던 걸 깔끔하게 이렇게 네. 씻어주는 그런 생강차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밥알이 좀 섬섬하니까 네. 생강차를 좀 당도를 좀 있게 해서 마셔도 네. 겨울에 네, 감기도 네. 감기도 좋고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맛있겠다. 이 밥알이 있잖아요, 밥알. 네. 이거 밥알이죠. 예. 맛있다. 옛날에 조상들은 기계가 없으니까 네. 가마솥에 네. 저도 그때 나이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떡을 제가 해보니 가마솥에 불 지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꼬들밥을 삼배 같은 거 넣고 불린 찹쌀을 상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찹쌀을 돌로 된 네. 도마에 이제 쪄서 내놓으면 어머님들이 애들 재워놓고 막 이렇게 몽둥이를 콕콕 쳐서 뜨겠을 것 같아요. 이거요? 예. 근데 좀 많이 두들긴 분 떡은 좀 찰지고
좀 덜 두드린 거는 그만큼 찰지진 않고. 찰지지가 않으니까 밥이 멍글멍글 흩어지고 하니까 덜 먹었을 테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가지고 솜씨 좋다 안 좋다 안 했겠어요. 많이 서야게 그죠? 좋을까요? 예. 혹시 밥알찹쌀떡은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되신 건가요? 이걸 지금 밥알을 더 살려놔서 그런데 네. 제가 만기떡을 처음 이제 레시피 개발을 해서 한 매장을 좀 많이 가맹을 줄 때 제 네. 눈에는 막 밥알이 살아있는 게 이쁜데 네. 시중에 너무 맨들맨들하고 컬러풀한 떡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떡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천연 재료도 만들어보고 색소를 방앗간에서 쓰는 거 보고 따라 해보니 네. 색소 넣는 걸로 해서 이쁘게 하는 것도 한 몇 년간은 거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네. 어머 내가 기술이 이마에 컸구나 이랬는데 결국 한 20년 하고 보니까 내가 자연에 가더라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네. 옮기는 거. 아, 색깔 예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예. 그런 게 더. 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더 들어오는 나이 거죠. 먹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부터 네. 그냥 입자가 살아있는 그 자체의 떡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이렇게 색깔 입혀서 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의 것 뜻이라고 예. 해야 되나? 그런 게 더 먹음직스럽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투박함 속에서 우리 전통의 멋이 거기에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중에서 이 밥알떡은 밥알 그대로로 갖고 있는 거. 네. 예, 만든 떡 중에 제일 투박하죠. 제가 만든 떡 중에.